신기하게 학원에서 1등을 했어요. 일단 모의고사를 받자마자 1번부터 풀지 않고.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효쌤입니다. 학원 첫 모의고사 90점, 그리고 1등. 아니, 저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베이스가 어떻길래 저렇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의 편입 멘토는 학원에서 쭉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일반 편입으로 영어 전공으로 탈관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비법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일반 편입으로 합격한 19학번 김하영입니다. 일반 편입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성균관대학교로 베이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학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서울에 있는 S여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전적대학교에서도 과가 영문과여서 다 남들보다는 영어 베이스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등급 기억나세요? 영어. 네, 저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뭐 편입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외국어 대학교 영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외대에 떨어지게 되면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편입은 영어로만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는 영어로 승부하고 싶어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편입 준비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저는 1년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외대도 넣으셨겠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학교를 어디 넣었죠? 저는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건국대, 홍익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9군데? 네, 맞아요. 그 중에서 혹시 몇 관왕? 9개 중에서 8관왕 했습니다. 한 군데 빼고 다 붙으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떨어진 곳은 어디예요? 떨어진 곳은 한양대 영문과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붙으신 거잖아요. 네, 나머지 학과들도 대부분 영문과를 넣었는데, 네. 넣으셨던 학교 중에서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쉬웠다? 그나마? 했던 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대랑 건국대가 그나마 난이도가 평이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좀 의외예요. 그래도 외국어 대학교인데 어떤 것 같아요? 외국어 대학교는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60분 안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붙는 게 외대 시험이고요. 건국대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헷갈리는 선택지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관건인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균관대도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성균관대는 어땠어요? 성균관대학교도 사실 지문 자체는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양대랑 서강대가 성균관대랑 좀 비슷한 레벨로 꼽히는데 그 학교들에 비해서 지문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진짜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합격 컷이 한양대나 서강대보다 좀 높기는 한데 선택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헷갈리게 내는 학교로 좀 유명하거든요. 선택지를 잘 고르는 게 아마 관건으로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학원 다니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학원을 좀 고를 때 팁이 있나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을 골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반 편입이라서 학교 수업이랑 학원 수업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이제 아끼려고 제일 가까운 편입 학원을 가서 바로 그냥 카드를 결제를 했고 그 상담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전 종합반을 끊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편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종합반은 어휘, 독해, 문법, 논리 다 같이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긁게 되었어요.
그럼 처음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기억나요? 신기하게 학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편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나마 베이스가 있었던 제가 성적을 잘 받았던 것 같고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중위권 쪽으로 갈 정도로 조금 위험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많이 탄력을 받아서 하반기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더니 다시 좀 상승세로 곡선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들이 보통 학원에서 치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는 80점대에서 90점대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거의 80점대를 유지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 모의고사 볼 때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요령이나 좀 자신만의 팁이 있나요? 일단 모의고사를 받자마자 1번부터 풀지 않고 독해부터 먼저 풀었어요. 독해부터 빠르게 해결을 한 다음에 나머지 15분 동안을 어휘랑 문법 하는데 투자를 했고 그래서 15분 동안이라는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정답을 골라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연습을 했고요. 다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수 있는 만큼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어차피 모의고사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모의고사에서 틀릴 걸 다 틀려봐라. 그래야 이제 연습이 되고 이제 시험장 가서는 그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거는 너무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15분 동안 이제 남은 문제를 푸셨다고 했는데 그 15분이라는 숫자는 하다가 정해진 거예요? 네, 맞아요.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남을 때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독해가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풀고 싶어서 시간을 오래 쓰다 보니까 문법으로 갈 때 정말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푼 적도 있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문법과 어휘에 투자할 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한 3분 정도 마킹 검토하는 시간도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네. 학원 모의고사는 10분을 빼놓고 풀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는 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50분 안에 푸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하신다면은 일단 빨리 푸는 것도 연습이 되게 많이 돼서 저는 그 학원 모의고사를 그렇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걸로. 이런 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막상 실전 가면 너무 떨려서 평소보다 못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좀 줄여서 연습을 하는 식으로? 네, 맞아요.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이제 마킹 실수도 안 하던 것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킹 답안지를 아예 처음부터 바꾸면 그것도 하는데 되게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을 좀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전에 가면 정말 많이 떨리겠어요. 근데 처음 가가지고 문제 딱 보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글자가 하나도 안 읽힌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그랬나요 혹시? 네. 저도 처음으로 보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해서 원래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살짝 더 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첫 학교가 이대였으니까 저는 또 여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대에서 시험 치는 그 긴장감 도는 분위기를 안단 말이에요. 여자들밖에 없는 네. 사실 가기 전부터 나는 여기를 씹어먹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꽉 채워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나랑 같은 시험장에 앉아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을 좀 많이 안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일단 내 책상만 보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다 1등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써 마음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여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좀 잘할 것이다. 이런 좀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옆에 학생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준비해오고 막 텀블러도 예쁜 거 쌓아오고 그런 친구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엄청 딱 봐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같고 막 재수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떨릴 수 있는데 그럴 때 팁은 그냥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내 것만 집중하면 돼요. 중간에 제일 가고 싶었던 한국 애들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첫 학교가 떨렸어요? 아니면은 목표로 하는 학교가 떨렸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목표로 했던 외대가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외대가 떨렸어요? 아니면은 어렵다고 소문난 네. 한양대 성균관대 여기가 떨렸어요? 외대가 저는 가장 떨렸던 것 아, 같아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외대를 가서 이제 논술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외대인 만큼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몰리는 시험이니까 이 시험장 전체에 다 유학생들만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막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처음에는 막 벌벌 떨면서 그때 또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도 막 벌벌 떨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히려 이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학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풀었던 것 같고 성균관대는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합격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합격창도 보고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상위 1%만에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이동 시간에 두꺼운 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로 영어 단어랑 한글 뜻을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다녔어요. 아, 그거를 하나로 다 녹음해서요? 네. 그래서 목소리로 데이 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음악 파일 듣듯이 지하철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나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샤워를 해가지고요.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가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뭐 단어를 하나 들으면 동의어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많이 들으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음하면서도 외워지고 네, 맞아요.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귀에 익히게 만드는 네, 맞아요. 사실 녹음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한 번 녹음해 놓으면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엄청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분비일 때는 책을 들고 있을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도 다 일일이 보기 힘드니까. 이제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문법 공부에 좀 힘을 많이 썼는데, 네, 문법 개념이 굉장히 방대해서 암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 상위권 분들은 하반기로 가면은 개념서를 안 보고 문제풀이만 하시는데, 저는 개념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한 챕터를 잡아서 계속 속독하듯이 읽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개념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어차피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읽는 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속독해서 읽어내리면은 다음에 문제 풀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독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하루에 6문제 정도를 랜덤으로 꼽아서 실제 시험을 보듯이 연속해서 푸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전 감각이 좀 없어질 수 있어서 일부러 다양한 토픽에서 6문제를 뽑아서 15분 안에 풀겠다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부러 풀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채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독해 연습을 했어요. 저는 문법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집에다가 직접 풀지 않고 공책에다가 따로 풀었어요. 거기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부러 그 한 권 가지고도 2회독 할 수 있게 혹은 3회독 할 수 있게 그 공책에다 따로 풀고 그 밑에다가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해서 네, 저만의 복습 노트,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틀린 거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떤 거를 놓쳤는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자세하게 줄글로 써놨고 저한테 설명하듯이 써놔서 약간 이렇게 과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문제 풀이 적고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겠어요. 네, 맞아요. 이 오답 노트는 사실 상반기까지만 썼고요. 하반기에 가서는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틀린 게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냥 붙여놓는 형식만 그렇게 했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은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은 것도요? 네네네. 맞은 것도 내가 생각해서 고른 답이 진짜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때도 맞은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편입을 공부할 때 편입은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시험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빨리 버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내가 내 눈앞에 해야 하는 것들, 당장 단어 외워야 하고 문법 꼭 정리해야 되는 거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한두 달 뒤에 성적으로 그 좋은 성적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확실히 좋아진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편입 너무 갈 길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오늘 틀린 문제 하나하나 눈앞에 놓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시면 충분히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안녕.